오늘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물류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지 지금 6시간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불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다수 있어 추가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36명으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78명 정도가 작업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지금 계속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최초 화재가 발생했던 지하 부분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면서요. 해당 공간에 있던 사람들의 사망 이런 부분들도 발생했지만 또 이러한 연소로 인해서 상층부로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다른 층에 계셨던 작업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빨리 대처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이번 화재가 규모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진화 단계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초의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이제 확산이 됐고요. 또 외부의 이 창고 건물 자체가 좀 밀폐된 구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에서 연기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급격한 연소 확대 또 연기가 다량에 발생했던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 현재 해당 지역의 소방대만으로는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대응 2단계로 주변 지역에 있는 소방력까지 동원이 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압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와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색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암흑사국에서 실제로 이제 이를테면 부상자라든지 어떤 사망자의 어떤 사체를 확인하는 과정, 또 그다음에 잔불을 정리해야 되는 재발을 막기 위한 잔불 정리 작업 같은 경우는 주간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이제 좀 부상을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좀 지연되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해서 어떤 것들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될지 시신 수습 과정 같은 것들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재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연소됐을 때 이런 사체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체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보존하는 과정,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체의 수습 말고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천천히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추정되는 원인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최초 발화된 지역이 지하 공간이고 그다음 폭발음을 동반한 폭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지하 공간의 유증기에 의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 해당 지하 공간의 작업이 이제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레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신나라든지는 유기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공간에 체류돼 있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현재는 어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최초에 이를테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 착화된 발화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듯이 지금 연기라든지 유독가스가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연기나 이 화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을 가능성,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폭발과 같은 급격한 연소 확대 때문에 화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대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면서 유독한 물질 또 유독한 연기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대피 자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연소에 의한 피해, 그다음에 또 연기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연성 물질 때문에 불이 더 빨리 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우레탄 폼이 어떤 물질인가요?
우레탄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유연한 플라스틱계 합성 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 재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방수 도료로 쓰이는 우레탄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외에도 뭐 페인트라든지 또 혹은 또 이제 이런 폼 형태로 해서 단열재 형태로도 사용돼서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연성이 높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화재 시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이제 재료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에 대비하는 그런 장치, 설비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을 잘 했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작동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이제 건축 중이었던, 그러니까 완공이 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네. 완공을 앞두고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소방 설비 같은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건물에서의 작동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사 중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건축물의 화재라기보다는 공사 현장의 화재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방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어떤 이런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하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36명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수습 작업이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현재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 대비 또 지금 이제 확인이 된 인원들 또 확인이 안 된 인원들이 아직 이제 명확하지 않은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 또 시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또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나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화재 발생 당시에 이제 한 30여 명은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미처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들 그 상황을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빠르게 화재가 커지면서 이를테면 위층으로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창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건물보다는 외부의 창문이라든지 개방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밀폐도가 높기 때문에요. 연기가 고스란히 상층부에 다 쌓이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대피가 곤란한 이런 상황들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기가 노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야 확보도 어렵고 또 대피가 가능한 계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화염이나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대피를 미처 못한 상황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화재에 대응한 그런 설비 같은 것들을 좀 갖추기는 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 네.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화재 설비 또 소방 설비들을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공사 현장의 화재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가설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치하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밀폐 공간이나 지하 공간에서의 도장이라든지 이런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이런 작업 시에 환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시켜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수칙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고를 유발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공사 현장의 이를테면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안전 관리라든지 화재에 대한 수칙이라든지 또 작업 중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안전 규정들 이런 부분들의 준수가 더욱더 강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그래도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과 같은 이런 급격한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건 사실 없고요. 일반적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또 그리고 화염이 있거나 연기가 오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빠르게 어떻게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